맞습니까? 그럼, 자, 그럼 할게요. 자, 대소관계를 한번 보죠. 자,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 대소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극한 개념에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, 뭐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. 자,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수렴 얘기로 해. 수렴을 할 때에만 얘기를 하거든. 지난 시간에 했던 연산의 성질이라는 것도 있었지. 더하기 빼거나 얘기했던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렴하고라고 해서 그 값을 어떤 실수값을 갖는다는 조건하에서 얘기를 했거든. 됐나?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수렴만 한다는 조건 안에서 얘기하거든. 수투도 얘기할 때 뭐였죠? 그 극한의 계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지? 수렴한다 라는 얘기 안에서 개념을 풀었죠. 그러니까 얘도 역시 대소관계도 수투에서 했던 샌드위치랑 똑같은 거지.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수렴값 역시도 작거나 같다라가 된다는 거지. 그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? an과 bn 사이에 cn이라는 어떤 일반항, 모든 자연수에서 일반항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때 마침 an과 bn에 대한 그 수렴값, 극한값이 같으면 c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알파 값이 된다는 얘기죠. 한번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. 자, 설명 한번 보죠. 수열 두 개가 있습니다. A는 n분의 1이고요. B는 1 더하기 n분의 1입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를 주든 간에 역시 n에다 똑같이 1을 넣었다 생각해봐. Bn이 1이 더 크죠? 자, 얘한테 이 식을 줘서 A2를 만들었다 얘기해도 역시 A2보다 B2가 또 1만큼 더 큰 거 맞죠? 그래서 모든 값에서 AN이 BN보다 언제나 1만큼 작아. BN이 AN보다 언제나 1만큼 커. 자, 근데 얘를 극한으로 한번 보냈다 해보자. n분의 1에 대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은 얼마가 됩니까? 0이 될 거고요. n이 무한대로 갈 때 bn, 즉 1 더하기 n분의 1은 얼마 됩니까? 1이 되겠죠. 자, 그럼 얘가 극한으로 봤을 때도 얘가 0이고 얘는 1이니까 대소 비교해서 똑같죠. 자, 됐나? 네. 자,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극한을 얘기할 때 이번엔 an을 1 마이너스 n분의 1, bn을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얘기해보자는 거지. 자, 어떤 수열을 주든 간에 A1은요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고요. B1은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됩니다. A1보다 B1이 더 큰 거 맞습니까? 자, 2를 넣을게요. 2를 넣었다 해봅시다. 그때도 A2라는 건 2분의 1이고 B2라고 얘기할 녀석은 2분의 3이에요. 그렇죠. A2보다 B2가 더 큽니다. 모든 AN에서 AN보다 BN이라는 수열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극한을 구하게 되면 얘는 1, 얘도 1. 됐나?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? 1로 같아지게 되겠지. 그래서 어떻게 수렴한 두 수열 AN과 BN에서 AN과 BN이 있는데 A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때 수렴값 역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극한값으로 봤을 때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. 자, 됐나요? 자,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, 얘를 한번 볼게요. 다음 어떤 AN의 어떤 수열은 n 플러스 3분의 5n-1보다 크거나 같지만 n 플러스 1분의 5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. 자,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한번 보자 라고 얘기했거든. 자, 얘도 n으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5 나오게 되죠. 자,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5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? 그럼 AN과 BN이 다 5로 가게 되니까 즉 여기다 한번 그냥 낙서 한 번만 하자. 같이 글씨 한번 간만에 한번 또 한 며칠 쉬었다고 또 까먹고 있는 거 아니지? 쓰는 거. 자, 극한기호랑 쓰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자, 얘가 잠깐만. 자, 보통 이렇게
n 플러스 3분의 a 5 마이너스 1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분의 5n 플러스 2. 자, 그 다음에 얘가 an. 아, 그럼 얘 같은 극한으로 했을 때 5가 나왔고, 그 다음에 an. 그 다음에 an. 그리고 얘도 5가 나오네. 아,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은 결국 뭐가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지? 바로 5가 되겠다는 거지. 자, 마지막에 n이 무한대로 한번 써주면 끝. 자,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. 쌤,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표시를 안 했죠, 제가. 한번 써보자고 해놓고서 제가 많이 줄여서 썼죠. 계산할 때 약간 팁인데, 자,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게 되면은 그냥 쓰지 말고 얘 극한이라는 것만 그치 생각할 수 있게끔만 표시를 잘 해봐. 알겠지? 어떤 쌤은 그냥 정자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써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. 알겠지? 됐나? 중요한 건 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극한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. 얘가 극한 계산인지 아니면 극한이 아닌 어떤 숫자 함수값 계산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.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게 극한인지 함수값을 물어봤는지 그게 중요하잖아. 됐나? 자, 그거 좀 연습 한번 해주면 좋을 거야. 자, 필수예제 9번으로 한번 가보죠. 자, 이렇게 하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왔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럼 글씨 한번 연습해 봐야겠지. 자, 양변에 어떻게 할 거다? n의 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줄 거다. 자, 그래서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9an 그 다음에 an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? 9n의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. 자, 됐지? 됐나? 그래 놓고선 얘를 무한대로 보내겠네. 자, 무한대로 보내겠구나. 이렇게.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? 앞에 거는 9가 될 거고 뒤에 거도 얼마? 9가 되면서 an에 대한 극한값이 9와 9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네. 따라서 자, a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일 거다? 9일 거다. 마지막만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. 자, 됐나? 어때? 확실히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생략하니까 좀 더 빠를 것 같기도 하죠. 자, 하지만 극한인지 함수값인지 이 구분하는 거는 귀찮다고 그러면 안 쓰면 안 됩니까? 아니요, 웬만하면 쓰세요. 알겠죠?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대소관계 문제일 수도 있잖아. 맞나? 네. 풀다 보면 막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줄이더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대소관계에서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자 사인 n 세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얘한테는 뭐와 뭐 사이라는 얘기 주고 있습니까? 안 주고 있습니까? 안 주고 있지. 자, 그래서 얘는 약간 참고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. 하지만 별표를 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삼각함수와 미분을 합쳐서 삼각함수 미분해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해놓고 갑시다. 자, 요때 한번 살짝 등장했다가 다음에 또 안 나와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만드는 거 연습해 보자. 상함수 미분은 정말 중요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해 줘야 돼. 자, 일단 사인을 한번 쓸게요. 사인 세타인데 자, n 세타라고 했어. 2세타가 됐든 3세타가 됐든 어떻게든 이 사인이란 값 자체는 뭐와 뭐 사이에 있게 되는 거지? 자,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? 네. 자, 근데 얘한테 이제 양변에 뭐를 나눴다? 바로 1 플러스 n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맞나요? 자,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했다? n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냈다라는 거지. 자, 됐나? 자, 그럼 얘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면 0이고요. 얘도 0입니다. 자, 그러니까 n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예쁘게 써볼까?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사인 n 세타라는 건 0과 0 사이의 값이니까 최종 정답 얼마가 돼야 한다? 0이 돼야 한다.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. 자,
자, 끝났습니다. 대소관계의 비교. 이제 연습 문제가 쭉 나오게 되겠죠. 조금